네, 팟짱 애청자 여러분, 박정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보장을 요구하는 특조위원들의 농성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 상임위원들 그리고 조사위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 옆에는 박주민 의원님이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저도 지쳐서 멘트가 잘 안 나와요. 오늘 아침에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계속 하다가 부랴부랴 나왔는데 덥네요. 오늘도 덥네요. 제가 지난주에도 하루 단식을 했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보다 훨씬 더운 것 같아요. 그때도 폭염 경보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더운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엄청 덥다고 느껴지네요. 이게 계속 덥기 때문에 나오면 나올수록 체력이 방전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체력이 따라주지가 않네요. 자, 지친 두 남자가 오늘 이렇게 세월호 특조위 단식 농성장 앞에 나와서 또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후가 되니까 잠깐씩 바람이 좀 불고 있어요. 예, 그나마 아까 한 다행입니다. 30-40분 전부터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여기 단식 농성하시는 시민분들 그리고 우리 특조위원분들 좀 시원하게 그래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폭염에 식사 못 하시고 굶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오늘 못 드셨잖아요. 오늘 괜찮으세요? 네. 지난주에도 단식 농성하셨잖아요. 지난주 단식할 때는 그때는 배고프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전부터 굉장히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막 덥게 느껴지고 배도 고프고 막 이래가지고 아까 제가 저희 의원실 텔레그램 방에다가 덥고 힘들다고 막 좀 투정을 부리셨어요? 네, 투정을 부렸죠. 네. 뭐라고 하던가요? 반응은 의원실에서? 별로 없더라고요. 눈물 표시만. 그래요. 이 단식 농성 하시면서 세월호 특조위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중요성을 몸으로 정말 현장에서 알려주고 계신데 시민분들 좀 왔다 가셨나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오늘도 성주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그래요? 오셔가지고 최근 성주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가셨고 그분 말씀이신 대통령이 성주 내 다른 지역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네들 그런 거 흔들림 없다. 굉장히 탄탄하게 계속 갈 거다. 열기 안 식었다. 특히 이제 어저께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그 촛불 집회에는 대구에서 향후회 분들이 한 500명 정도 왔다. 와.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많았었다 이런 얘기를 다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분인데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분인데 아드님하고 여기 찾아왔다가 제가 있는 거 보고 응원하러 왔다고. 이스라엘 교포 우리나라 분인데 분인데 이스라엘 분하고 결혼하셨어요. 아들은 되게 잘생겼더라고. 키도 크고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또 진짜 이스라엘 분인데 우리나라 유학 오신 그 민속학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 있더라고요. 한국 민속학 박사. 그분이 저 인터뷰 좀 하겠다고 오셔가지고 인터뷰하고 가시고. 그래요? 아니 이 상황을 알고 계시던가요? 세월호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조차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관심이 없는지. 관심이 없는 척하는 거 아닐까요? 누구보다 관심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꼼꼼히 살펴보고 막 누가 뭐 하나 다 살펴보고 막 쫄고 있나?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이 외국에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렇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 공전이에요.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새누리당에서는 김도읍 의원 말 들어보니까 세월호 특조위가 이제 법에 따르면 다 끝났다. 그런데 이걸 계속 하자는 건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법을 전공하신 법조계 출신이신데 이런 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답답한데 김도읍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시거든요. 그렇죠.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특별법 협상할 때도 보면 새누리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다 법조인들이에요. 맞아요. 주호영 의원님, 김재원 지금 수석이죠. 검사 판사 출신이시고 이완구 그 당시 원내대표는 행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을 다 아신다는 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법 해석과 법 논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지금 그 특조위 활동 기한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하도록 법문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위원회 구성을 마치려면은 그 6조에 따르면은 위원 17명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아니 이게 정말 초등학생이 봐도 알만한 그런 그러니까요. 상식인데 근데 이걸 계속 우겨요. 근데 위원이 한 명도 없었던 때부터 네. 기산을 해가지고 6월 30일 끝났다고 법 해석을 하시니 너무 답답한 거죠.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기는데? 아니 이거 뭐 이렇게 뭐 싸울 수도 없고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과거에 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일성이 때법을 없애겠다는 거였어요. 때법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생각으로는 네. 집회 시위가 때를 쓰는 거다. 그래서 우긴다. 네. 우기면 들어주고 하니까 법치주의가 훼손된다. 그래서 때법을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들이나 청와대가 때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겨서 법 해석을 우겨서 하고 있고 우겨서 그냥 법이 하는 걸 법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참 이게 큰일입니다 진짜. 네.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나서서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보다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더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고 정말 때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아니 새누리당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 기한이 끝났다고 하면서 선박 조사체를 다시 만들어서 하자. 여야 의원들하고 선박 전문가들 모아서 조사체를 다시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타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2014년도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했었어요. 했는데 여야가 제대로 최종적으로 국정조사를 마무리 짓질 못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여당이 그 당시에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해서 다 비토를 놨어요. 그래서 사실 청문회를 못하고 국정조사가 끝났어요. 그랬죠.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여야가 해서 해보자?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네. 번째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자는 얘기는 선체만 조사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월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권한을 네. 특조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보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선체만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여타 조사 권한이나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다 제하고 선체만 조사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대안은 말이 안 돼요. 꼼수네요. 네,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 꼼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네.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더민주 입장에서. 네, 받아들일 수 없죠. 아니 제가 박주민 의원님 옆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참 오랜만에 가까이서 뵙는 것 같아요. 근데 흰머리가 많이 늘으셨네요. 흰머리 엄청 많아서 여기 다 지금 흰머리예요. 지금 이거. 아니 국회의원 되면 좀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거리에 있을 때보다. 근데 거리의 변호사. 실제로 아시다시피 제가 2일인가 3일을 노숙했고 지금 2일을 단식하고 있는데 등원한 지 지금 한 석 달이 채 안 됐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근데 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이게 참 네. 그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 선진화법 네. 그다음에 고집불통의 여당 청와대 오더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여러 가지 멘트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발자국도 협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못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분들에게 알리고 또 협상하는 야당의 어깨에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식과 농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성주에 가서 뭐 가발도 쓰시고 춤도 추고 하면서 성주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사드 반대를 외친 그 의원님들의 그 진정성, 그 열정 많은 분들이 참 높게 평가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노란색 가발 쓰시고 네. 영상 보셨나요? 영상을 오마이 TV에 올라와 있는데. 영상을 외면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영상을 볼까 하다가 네. 외면했어요. 그래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기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아니 그 경북 성주 박근혜 대통령을 86%를 지지했던 그 성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환호받을 줄 알았나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희가 더 잘하라고 환호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중국도 간 거고 또 저도 지금 다른 뭔가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네. 국민분들의 어떤 지속적인 관심도 유발하고 당내 의견도 모아나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에 간 초선 의원 6명에 대해서 김종인 당대표가 뭐 경고도 하고 비판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은 도로 민주당 된다. 그리고 뭐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그런 염려까지 하더라고요.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이런 김종인 대표의 발언, 자세, 태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표께서 하신 걱정은 약간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전략적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네. 고려했을 때 미군 철수나 이런 것들 뭐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드의 실질적인 효용성이나 네. 그것이 갖고 올 국제적인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좀 걱정이 크시다 보니까 네. 미국 중심으로 좀 많이 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당내 뭐 의원들의 불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초선 의원들 단체 카톡방 이런데 얘기 의원들 없나요? 단체 카톡방에 그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한 건 없고요. 다만 중국에 가시는 분들에게 잘 네. 다녀오라고 응원 메시지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전체 의원들 방에서. 정말 이 어깨가 무겁게 가신 것 같아요. 의원들이. 그렇죠. 뭐 어깨도 무겁고 네. 신중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언론을 대하건 뭐 중국 관료를 대하건 네. 뭐 하여튼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네. 뭐 중국에 간 의원들을 겨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 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이런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바람이 불어서 이게 막 깔개가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예. 안보, 외교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에 가신 거거든요. 중국에 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들이 하는 것은 안보와 외교에 무조건 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안보와 외교에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네. 봤을 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박근혜 대통령 보고 소통하해라.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안보 외교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고민을 들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돼요. 네. 그런 방편으로 그런 어떤 고민과 모색의 하나의 흐름과 방편으로 초선 의원들이 중국을 간 거고 그래서 그 초선 의원들이 듣고 올 이야기 네. 거기서 말할 내용들 이런 것들도 다 아울러 가지고 가장 좋은 해법과 가장 좋은 답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또는 내가 하는 거에 무조건 따라와라는 태도를 좀 버리고 네. 보다 나은 해법, 보다 나은 어떤 방향 이것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당론이 채택이 될까요? 새 지도부가 들어오면? 글쎄요, 뭐 아무래도 지금 당대표 후보자분들은 사드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유롭죠. 네. 그러니까 아마 논의할 기회와 장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여러 뭐 초선 의원들 지금 중국 갔다 온 거나 아니면 뭐 성주 갔다 온 네. 거나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기획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용광로처럼 좀 녹아서 당론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건 지금 보수 언론들 쪽 보면 이 사드 중국 방문 뭐 이런 거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발언 가지고 뭐 분열하고 있다. 불의 파업 나오고 있다.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당대표도 당대표로서의 이야기인 거고 초선 의원들은 또 초선 의원 나름대로 고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활발하게 대화를 하는 과정이죠. 네. 이게 뭐 만약에 어떤 방침을 딱 정했고 다들 논의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방침을 딱 정했어. 네. 근데도 그 뒤에 계속 뭔가 얘기가 나오고 하면 그게 분란이겠죠. 그게 분열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예. 당론과 당의 입장을 정해나가는 과정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 누구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뭐 보수적인 언론들에서는 분열과 뭐 네. 다툼으로 몰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정말 정해진 당론도 없고 모아진 의견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생각하는 해법을 내놓고 서로마다의 그런 소신 보여주고 뭐 이런 그렇죠. 과정이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인데 네. 기존의 정당들에선 볼 수 없는 모습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을 거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당론이 있다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민주적으로 다 토론해서 결론을 A로 봤다. 그럼 네. 그 A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고 강하겠어요. 그렇죠. 예. 네. 이런 보수 언론들의 그런 보도나 이런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잘 안 되고 쪼개져서 힘을 잃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런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우병우 수석 문제도 저는 볼 때 지금 뭐 사드 문제, 올림픽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좀 분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 문제는 그냥 덮고 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도 야당에서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뭐 이미 그 여러 차례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뭐 박지원 원내대표나 많은 야당 그 지도부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하다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뭐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저희 야당이 뭐 나서 수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의혹을 캐내서 제기하고 여론화시키고 네. 그것을 통해서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수를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뭐 추가적인 문제 제기할 소재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모색하고 있다. 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일에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네.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좀 상임위 차원에서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뭐 각 의원실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청문회 2, 3일 전에는 안행위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 당 의원들은 좀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철성 내정자가 내정이 된 그 업무를 바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했을 텐데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신뢰가 안 가거든요. 아니 그렇죠. 그런 네. 불법 그 꼼수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의혹에 휩싸여 있는 민정수석이 검증한 인사를 국회의원 보고 국회에서 인준을 해달라 통과시켜달라 이런 건데 글쎄요 그 통과가 돼도 경찰청장이 돼도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나요? 글쎄요, 이 내정자가 어떤 인물인지는 저희들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서 벌써부터 뭐 좀 도덕적 흠결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문제나 뭐 그런 의혹이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거는 기다려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인사청문회가 10일도 넘게 남았고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고 또 네. 여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조금 지켜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백남기 농민 이 사태에 대해서 이철성 내정자는 별다른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강신명 경찰청장이 끝까지 정말 진심 어린 사과, 뭐 유감 표명 이런 걸 안 했거든요. 그냥 맞습니다. 넘어갔는데 네. 그러고 임기가 끝났어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저희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그 부분도 이철성 내정자에게 네. 입장을 밝힐 것을 아마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요구하겠죠. 네.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당연한 백남기 겁니다. 농민의 이 사태 끝까지 공권력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하고 네. 사과를 받고 그렇죠. 재발 방지를 만들어야 될 방지책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 부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미 이제 저희가 추경에 대해서 협조를 조건으로 네.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걸어놨죠. 그리고 당연히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자, 저희가 광화문 광장 세월호 특조위 단식 농성장 앞에서 그런데 여기는 농성장도 아니고 그냥 파라솔 몇 개만 이렇게 돼 있군요. 이 파라솔을 쳐야 된대요. 이게 네. 천막 같은 걸 치면 경찰들이 아, 그래요? 또 못 치게 한다 그래가지고 네. 싸우느니 그냥 이렇게 파라솔 치고 있는데 파라솔의 단점은 예. 해가 이동할 때마다 파라솔의 위치를 계속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아니
파라솔이 있으면 약간 좀 피서온 느낌, 놀러 온 느낌 그렇게 좀 드나요? 왜 그러세요? 제가 더위를 먹었으니. 놀러 가서 굶지는 않겠죠? 네. 예. 저도 지난주에 성주 갔다 오고 뭐 그 전주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성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더니 저 더위를 먹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이번 더위가 보통 더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이들 제가 걱정이 되고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냈던 그 전기 누진세 아 맞아요. 그 얘기도 해야겠다. 완화하는 법안이 아니, 에어컨 지금 누가 틀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래서 완화하는 법안이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네, 네. 아니 이게 그 예전에 그 에어컨 쓰는 사람은 뭐 부자, 네. 고소득층 맞아요. 뭐 이런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전체적인 평균 전력 소모량이 올라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기준을 계속 적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없는 전기세를 내야 되게끔 네. 구조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상가나 가게나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전기를 펑펑 써도 네. 뭐 그게 감당이 되는데 오히려 서민들이 에어컨을 좀 틀려고 하면 전기세 때문에 무서워서 못 틀고 그렇죠. 더위에 더 힘드시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제가 좀 틀고 주무시라 네. 걱정된다. 그래도 안 트시고 주무시고. 못 틀어요. 저하고 제 짝꿍도 네. 잠깐 틀었다가 끄고 자다 깨다를 반복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의 체험에서 나온 그런 법안이군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이번 기회에 고쳐줘야 되고 네. 뭐 혹자는 이제 곧 여름 끝나니까 이 논의도 가라앉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닙니다. 겨울에 전기로 난방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소득층 맞아요. 중에서도.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이번에 관심 받았을 때 네.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성주 사드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일이 많은가 봐요. 네? 네? 저요? 저희 팟장은 뭐든지 여쭤보고 무슨 현안에 다 혼자 계신 것 같아. 네, 장윤선 선배가 지금 휴가 중이라서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고 있습니다. 너무한데요. 네, 근데 휴가 제가 짧게 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의원님이 꼭 계세요. 그러니까 의원님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저희 뭐 몇 명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편이죠. 네. 그래서 힘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성주에 또 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일단은 그 중국에서 오시면 예. 관련된 얘기를 좀 듣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할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획도 좀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네. 같이 좀 말씀 좀 나누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주 군민들을 만나 보시니까 이 군민들이 정말 내 참외 때문에 내 땅 때문에 내 손자 때문에 이렇게 사드 반대 외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만나뵀던 분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실제로 저희 간담회 때 그 성주라는 말을 아예 빼자. 그러니까 성주의 사드를 반대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 자꾸 쓰지 예, 말자. 예. 성주를 아예 빼고 그냥 사드를 반대한다. 이렇게 가자. 그런 거를 투표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정말 다수가 네. 그렇게 하자. 이게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주 분들은 네. 성주의 문제로 이걸 인식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혹시 처가가 성주 근처에 있어서 더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렇진 않아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문제가 좀 있을 네. 수도 있겠지만 농담입니다. 네, 그때 그 배너 피켓에 처가 지켜주신다는 그 피켓이 있어서 또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뭐 9시까지 단식 농성을 하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의정 활동을 하고 하실 텐데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스튜디오가 아닌 이 광화문 광장 단식 농성하시면서 만나 뵀으니까 인사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인터뷰하는데 사실은 덥습니다. 네. 덥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분수 소리가 심하네요. 분수 소리하고 네. 관광객들이 계속 왔다 갔다 그러시고 또 하나는 배가 굉장히 고파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잘했는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이 되고 특히 오늘 기자님이 평상시에 저를 잘 잡아주시는데 네. 거듭 밝히신 것처럼 체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오늘 인터뷰 잘 됐는지 약간 걱정되는데 덥네요. 예. 하여튼 그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계속적인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제가 오늘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이라고 명명된 거, 그 명명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붙여주셨던 포스트잇을 묶어준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에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이게 그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이 전체 사회의 문제다. 네. 그런 인식을 거기서 읽을 수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셨었어요. 네. 그 인식을 조금 더 유지해 주시고 우리 사회의 발전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이 싸우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바로 국민들의 힘,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어서 저희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세월호 참사 잊지 마시고 세월호 특조위가 계속해서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 목소리에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배고프신 와중에 또 이렇게 땀을 흘리시는 와중에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